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희대 사기꾼 조희팔과 쌍벽을 이뤘던 주수도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6년도 제2유 다단계 사건으로 피해 금액은 2조 1천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는 11만 명 이상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주수도는 자신의 다단계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전직 판검사, 경찰 간부, 국정원 간부, 군장성, 고위직 공무원, 언론사 간부, 인기 연예인 등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자문위원들에게는 두둑하게 큰 돈을 챙겨줬습니다. 그 자문위원 중 한 명이 탤런트 견밀이입니다. 가수 이승기의 장모가 될 그 탤런트 맞습니다. 또 한편 예당이라는 잘나가는 연예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획사의 대표는 변두섭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2013년경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부인은 가수 양수경입니다. 근데 당시 변두섭 대표 밑에서 주식 관리를 한 인물이 이홍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홍원이라는 사람은 태진아의 진아기획에서 부사장을 맡으면서 또 솜씨 좋은 주식 투자가로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견밀이는 이홍원과 결혼을 하고요. 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 둘은 이후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견밀이는 연예인 주식 보유 상위권으로 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진아의 진아기획이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을 맡으면서 견밀이를 주식 부자에 올려놓았던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견밀이의 남편 이홍원인 것이죠. 이 이홍원은 주가 조작으로만 전과 3범의 인물입니다. 이 전문 주가 조작범인 이홍원의 주가 조작 범죄로 견밀이와 태진아는 한 73억 정도의 수익을 얻고요. 또 보타바이오 주식으로는 4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견밀이 태진아는 별다른 수사나 혐의 없이 또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오는데요. 이 당시 수사 검사는 진경준입니다. 이 진경준은 넥슨 뇌물수수 혐의로 4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지금쯤 마쳤겠네요. 이 이홍원은 당시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죠. 김진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아직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밀이가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인 보타바이오의 주가 조작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그 시점에 바로 보타바이오의 사회이사로 재직한 인물이 진형구라는 인물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이고요.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조폐공사 불법 파업 유도 사건으로 옷을 벗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견밀이의 남편인 이홍원이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되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에 진영구는 갑자기 사퇴를 해버립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수익을 챙깁니다. 진영구의 아들도 진동균이라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도 아니고 성희롱도 아니고 성폭행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한동훈의 처남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연예가 중계같이 돼버렸는데요. 이들이 사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관대하다 못해서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길길이 날뛰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도 잡아 족치는데 아주 최적화된 검사 유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한동훈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점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기현이 울산 시장인 시절에 김기현의 동생인 김삼현이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30억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계약서로 남기기까지 했고요. 이 울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 김기현의 동생은 자백을 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잠적을 하더니 또 며칠 후에 검찰로
제발로 찾아가서 결국엔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결국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자백을 덮어준 겁니다. 김기현은 서울대법대 판사 출신입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김기현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800원 커피 한 잔에 회사를 잘리기도 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먹어도 수사 한 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는 게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판검사들이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그런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고요. 이제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날뛰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용 수사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었죠. 근데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 검찰이야말로 재판정에 판사 앞에서 혐의 입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시다발이 언론이랑 사사건건 브리핑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했던 건 기억 못하나요? 정말 사돈난말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싸가지도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판사와 검찰은 한패가 아닌가?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관료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그 영장 발부,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재판까지 끌고 가려는 배경에는 혹시 사법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아니라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천공의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압수수색입니다. 약 24시간 만 하루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인 컴퓨터까지 포함한 경기도청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일면식도 없고 또 심지어 경기도청은 새로 이전한 상태고 김동연 도지사의 개인 컴퓨터도 작년 7월에 새로 구입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 경기도, 이재명, 대북, 송금을 엮어서 끊임없이 압수수색에 쇼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김동연 지사도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검찰이 주인인 검주주의 국가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국군 방첩부대에 따르면 부승찬의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국방부에 재직할 당시에 매일매일 기록한 그 일기에 근거해서 천공이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기를 한 상태인데요. 대통령실은 당연히 부승찬 전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고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그리고 또 최초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까지 모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천공과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기만 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대통령실은 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번 압수수색 관련 사항을 수사하고 있는 게 경찰이 아니라 방첩사가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방첩사는 그 예전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잦았던 기무사의 후신이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계엄령을 빙자해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원과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를 해놨는데 윤석열이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권한과 기능을 예전 기무사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 대통령 경호처, 방첩사, 이 권한과 기능과 이 업무 범위를 계속 확대를 해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뭐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떠올리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냥 상식적으로 CCTV만 공개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일 아닌가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CCTV만 공개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일 아닌가요? 그 의혹을 제기한 날짜에 CCTV에 천공이 없으면 그때 가서 뭐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은 CCTV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뭐 공개하는 게 어렵다. 지워졌을 수도 있다. 이 온갖 핑계만 대면서 툭 하면 고소 고발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이게 뭡니까? 이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천공을 해야지 왜 의혹을 제기한 사람만 쥐잡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의혹 제기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면 이 방문 의혹이 제기된 천공은 뭡니까? 천공이 무슨 군사기밀입니까? 차라리 쿨하게 천공을 관저 선정을 하는데 뭐 자문을 구했다, 도움을 받았다 인정을 하든가요. 손에 왕자 쓰고 나와서 화면에다 흔들어대고 김건희는 뭐 눈썹 붙이고 수검댕이 머리에 바르고 부부가 천공의 정법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좀 쪽팔려도 남자답게 그냥 천공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인정을 하면 되죠. 툭 하면 고발하고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명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참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주가 조작한 인간은 안 잡고 주가 조작했다고 보도한 놈만 잡혀가고 동영상에 빤히 나오는 김학의는 빤히 보여도 안 잡고 도망가는 김학의 잡겠다고 출국 금지시킨 검사는 재판에 넘기고 의혹의 당사자인 천공은 안 부르고 의혹 제기한 사람은 모조리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대한민국이 윤석열 검찰과 그 패거리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뀐 겁니까?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죠. 뭐 더 선지 같은 타블로이드나 뭐 조중동 같은 기생 언론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더 타임즈에서 천공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점쟁이 천공 때문이라고 주장한 기자, 국회의원, 국방부 전 대변인 등 7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쪽팔리고 그렇습니다. 천공은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더 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제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정법 시대도 이제 날로 발전할 겁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의 한국 대표로 천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